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유사 언론 행위, 사이비 언론 행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유사 언론이란 말 들어보셨죠? 뭐 몇 가지 그 행위가 있는데요. 유사 언론 행위. 기업의 오너의 이름이나 사진을 노출합니다. 그 다음에 기업의 부정 기사를 반복해서 게재를 하고, 또 최근에 부정 이슈가 있으면 그거하고 엮은 기업 기사를 만들어서 싣고, 그 다음에 경영과 관련된 데이터를 좀 이렇게 왜곡해서 기사를 쓰고, 이런 걸 갖고 기업한테 광고 협찬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운영이 어렵고 경쟁이 워낙 극심하니까 살아남기 위해서 뭐 어쩔 수 없이 그런 일을 하는 거겠죠. 근데 오늘은 특히 실제로 벌어졌거나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사례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이제 일부 기업과 일부 언론의 일이죠. 그리고 그런 민낯을 공개하는 게 즐겁지만은 않지만, 그래도 올바른 기업 활동, 정론을 지향하는 언론 활동을 돕기 위해서 좀 작은 시도를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개해드린 대로 기업으로부터 광고를 받지 못한 유사 언론은 어떻게 할까요? 오보를 내는 일이 많아지죠. 기업 광고 협찬 실적이 저조하면은 일단 검색을 합니다. 큰 기업 위주로 인터넷에서 부정적인 기사를 검색을 해서 그걸로 기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뭐 사실이 아닌데 과거에 있었던 일을 살짝 갖다가 최근에 이야기하고 이렇게 엮어가지고 사이비 언론이 오보를 많이 만들어내죠.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거 그냥 앉아서 당할 수만은 없죠. 좀 적극적으로 오보에 대처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 알려드리면요. 일단 오보가 나오면 인터넷 신문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또 언론중재위원회에도 정정보도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떻게 하는 게 좋으냐면요. 사실이 아닌 보도 또는 이제 무리한 광고 요구 이런 게 있으면은 증거를 꼼꼼히 준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메일, 그다음에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 내용, 혹시 녹취 자료가 있다면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는 거죠. 악성 기사를 이제 삭제해달라 그러면 그걸로 광고 청탁을 강요하고, 기업이 광고를 한 이후에 해당 기사가 삭제됐다 하더라도 공갈죄가 성립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언론의 악의적인 보도나 명예훼손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서 실손배상만 하는 게 아니라 징벌적인 배상까지 부과해야 된다, 뭐 이런 제도죠. 미국은 뭐 이미 이 제도를 시행 중인데, 언론이 이제 명예훼손, 악의적인 오보에 대한 이런 게 있을 때 손해배상 비용이 한 15억, 2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몇 가지 오보 사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2007년도에 영국 매체 데일리 익스프레스하고 데일리 스타에서 4살짜리 여자의 매들린 맥칸이 실종됐는데 그 사건이 부모의 자작극이다, 이렇게 해서 기사를 냈어요. 오보죠. 런던 고등법원이 이 두 언론사한테 55만 파운드,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한 10억 원 정도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면은 정말 무섭겠죠. 다음 사례는요. 2008년도 영국 BBC 방송이 보수당 상원 의원 맥 알파인을 아동 성학대범이다, 이렇게 잘못 지목하는 오보를 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BBC는 맥 알파인한테 18만 5천 파운드, 우리 돈 한 3억 원 정도 손해배상금을 지불했고, 앤슬 위트 사장은 사임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뭐 사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2015년 8월에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허위 사실을 보도해서 중소기업 중앙회에 그 당시에 이제 회장을 비방한 한 월간지의 편집국장이 있었는데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유사 언론 행위 하는데 과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자세한 사례를 알기 위해서 먼저 기업의 홍보 담당자 몇 분을 인터뷰를 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이제 회사하고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정말 이런 신문에는 광고하면 안 돼요. 이건 유사 언론 행위 정도가 아니라 횡포예요. 횡포. 바로 이런 거죠. 제일 흔한 게 이런 거예요. 회장님 이름을 넣고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제목을 붙여요. 정말 황당하죠. 과거에 보도했던 기사를 재탕하는 수도 있어요. 팩트 체크도 하지 않고 다른 매체의 기사들을 모아 짜집게 하는 거죠. 이게 다 광고 안 준다고 보복성으로 악의적 기사를 계속 싣는 거예요.
거기 광고해봐야 아무 효과 없어요. 아예 트래픽이 없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매체인데 매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이름만 언론이지 ABC 부스도 없고 트래픽도 없고. 그래도 광고는 좀 해야죠. 아니면 보복하니까. 광고 안 주면 뭐라도 지원해서 보복성 기사를 쓴다니까. 어려운 거 아니까 광고를 좀 줘도 문제예요. 저희 회사 이미지가 나빠지는 건 어떻게 해요? 뭐 그런 데에 광고를 하지? 수준을 알겠네라는 얘기만 듣는다고요. 지난번에는 S매체에서 인터넷 블로거가 알지도 못하면서 악의적으로 포스팅한 블로거 기사를 확인도 하지 않고 그대로 전제해서 난리가 났었어요. 정정보도하라고 하고 빨리 기사를 내리라고 했는데 너무 늦었죠. 이미 소셜미디어로 전 세계로 퍼져나갔는데 어떻게 다 막아요? 악성 댓글을 바로바로 번역해서 보는데요, 뭐. 잘못된 기사 내려달라고 항의하면 협찬을 강요하죠. 처음부터 그러려고 오보낸 거니까요. 계속 광고 안 주고 버티면 2차, 3차로 시리즈로 악의적인 기사 쓴다고요. 유사 언론 행위는 누가 좀 세게 막아줘야 돼요. 기업에 힘이 있나요? 안타깝게도 기업 기사는 광고비를 얻어내기 위한 미끼이자 무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스포츠지에서도 경제란을 만들고 기업 관련 기사를 필수로 다루고 있죠. 뭐 그것도 자유지요. 근데 오죽하면 경제지는 망하지 않는다. 뭐 이런 말까지 있습니다. 8,500개나 넘는 인터넷 언론이 활동하다 보니까 저널리즘, 뭐 정론 이런 정신은 잠깐 덮어두고 생존을 위한 활동에만 전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어려움은 이해합니다만 기업을 압박해서 수입을 창출하는 것은 결국 그 매체의 가치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인데요. 그걸 깨달아야 될 텐데 좀 안타깝죠. 그래서 매체 스스로가 뉴스의 품질을 개선하고 정론 직필, 원래 그렇게 하려고 시작한 거 아닌가요? 정론 직필의 언론 풍토를 조성해야겠어요. 그래서 언론에 대한 신뢰도를 올리고 독자들도 구독료를 충분히 내고 이게 값어치가 있다. 이렇게 인식할 수 있게 해줘야죠. 그러면 광고가 자연스럽게 따라서 늘지 않을까요? 또 하나 이제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사가 아니라고 항변을 하지만 이미 거대한 공영 언론이 돼버린 포털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네이버가 PC, 모바일 뉴스 서비스를 하면서 얻는 수익이 연 2,300억 원이 넘는다고 합니다. 배너 광고 수익의 70%가 넘는 숫자라는데요. 포털이 뉴스 유통에 대한 책임을 느껴서 기사 배열, 사업 영역 등에 대한 규정 이런 걸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학계에서는 인터넷 뉴스 유통 사업자법, 포털법을 제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목소리도 내고 있습니다. 포털의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 있죠. 뉴스 제휴 평가위원회도 제휴 언론사 숫자 관리하고 늘리고 이런 일도 중요하지만 나쁜 언론을 퇴출하려는 노력, 이 노력도 한번 같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